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선고 이후부터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죠. 이하상 변호사가 막말을 또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흉기가 된 판사들이라고 뽑았습니다. 엊그젠가 얼마 전에 그 백대현이의 판결이 있었고요. 오늘은 이진관이 판결이 있었는데 제 느낌은 사이코패스들이 칼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 워딩이 떠오르더라고요. 대현이가 지져도 가고 진관이가 지져도 갑니다. 우리. 예, 한덕수에는 징역 23년, 윤석열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대상으로 이하상 변호사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이코패스가 흉기를 들고 나와서 아무나 찌르고 다닌다. 대현이가 지져도 진관이가 지져도 우리는 간다. 와, 이거 근데 제가 저 영상들을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걸 봤는데 도저히 못 듣고 있을 정도로 막말을 하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워딩이 참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재판부를 향해서 사이코패스라고도 얘기하고 흉기 든 판사, 사탕, 계보 이런 말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듣기 평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란 유죄에 대해서 정말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는 바로 내란죄에 해당된다. 이 판사를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거는 헌법이 아니라 스스로 내란으로 낙인 찍힌 패배감과 싸우고 있다. 아, 우리는 내란이구나. 잘못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23년형, 5년형을 선고한 판사들에게 흉기를 운운했다는 것은 이건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내란 판결을 둘러싼 이러한 막말들이 사실 저는 이하상 변호사가 의도가 있다. 정치적 선동이다. 본인의 유튜브라든가 유명세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자신의 그런 의뢰인들의 품격까지 떨어뜨리는 의뢰인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굉장히 저질한 변호인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사의 그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네. 너무 이게 질이 낮아서. 네, 자신의 의뢰인들의 이익을 생각하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발언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들 사실 감치 15일 받을 정도로 재판장에서 소란을 피워서 이미 그러니까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아예 그거를 본인이 이렇게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이진관 재판장의 흐름을 끊었고 그래서 저렇게 난리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 논평의 대상이나 뭐 법리적 해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임상의 대상이 아닐까 싶어요.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명분으로나 실리로 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렇게 난리쳐가지고 자기 감치 조치 당하고 판결도 불리하게 나온 걸 뻔히 알면서 또 그러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어떤 논리나 팩트를 놓고 논평할 대상이 아닌 거죠. 이거는 아마 뇌 어딘가가 고장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이해가 그만큼 안 되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 한덕수 전 총리가 원래 구형이 15년이었는데 예. 8년 얹혀서 23년이 받은 그 맥락 중에 하나는 재판 태도 때문도 있을 겁니다. 오. 계속 거짓말했잖아요. 뭐 처음에는 맞습니다. 이게 뭐 그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 본바도 없다. 뭐 이러다가 CCTV 나오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맞아요. 이런 재판 태도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양형에 있어서 정상 참작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라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유무죄를 다툴 때 무죄를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형을 다툽니다. 보통 여기 변호인 법조인 계시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던가 참작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아하. 저렇게 한다는 것은 법정 최고형 받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저런 모습 보면서 윤석열이 벌벌 떨고 있을걸요. 그래서 아하.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병원에 어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요것도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하상 변호사의 워딩 중에 뭐가 있었냐면 불법 기소 공소 기각
이걸 외치면 이게 다 직위원 판사에게 에너지가 간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뭐 직위원 판사랑 뭐 비밀 커넥션이라도 있다는 건지 무슨 의미예요, 이게? 저는 말씀하신 불법 기소, 이제 공소기가 외치면 직위원의 에너지가 들으면서 두 사람이 생각나는데요. 그 미신에 너무나도 많이 의존했던 김건희, 그리고 온 우주가 에너지를 모아준다고 박근혜. 했던 박근혜, 이 두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그쪽스럽다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말을 하면 물론 재판부와 마치 비밀 커넥션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이건 사법 시스템과 재판부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근거 없는 음모론을 자체를 제기한 것 자체가 의도가 있죠. 왜냐하면 저는 좀 약간 무서웠는데 재판에 패소할 걸 이미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에 패소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불복까지 준비하기 때문에 이런 근거 없는 음모론을 펼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였고, 무엇보다 이러한 이하상의 말도 안 되는 뭐 에너지나 비밀 커넥션이나 이런 주문들 자체가 저는 바로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주문이다. 이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라 정치인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형보다 8년이나 더 얹어서 23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그 선고를 보고 나서 이하상 변호사가 굉장히 불안해졌구나. 김용현 무기징역 가는 거 맞구나. 변호사로서 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패소 후에 지지자 그렇죠. 네, 패소 후에 판결 불복의 정당화를 미리 그러니까요. 준비하는. 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지금 보니까 불안해요.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직위원이 먼저 판단했어야 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단이 마치 틀린 것처럼 직위원 판사가 판단했으면은 내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그 법률가 앞에서 이렇게 으스대는 것 같은 얘기한 게 좀 그렇긴 한데. 으스대신다고요? 예. 저도 이제 피의자로서 아하. 이제 보수 유튜버들한테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해서 재판에 가보면 네. 판사들이 스타일이 각양각색입니다. 다들 기풍이 달라요. 이진관 판사님 같은 분도 계시고 직위원 판사 같은 분도 계십니다. 근데 기풍이 다르다고 해서 판결까지 그렇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직위원 판사 그 재판하는 부분 보니까 그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가볍게 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 윤석열 변호인들한테 그렇게 우호적인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투만 그렇게 하지 자꾸 방해하고 이러면은 좀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고 화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변호인들이 하는 게 과연 그 윤석열 본인 재판에 유리한가라고 따져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아무리 이 직위원 판사가 저런 식으로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에 대해서 무죄 선고 못합니다.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재원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뭐라도 정치적 논평을 해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내용적으로는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윤석열 먼저 재판 하나, 예. 한덕수 먼저 하나, 김용현 먼저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12월 3일에 본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순서 바꿔서 한다고 하는데 뭐 결과가 뒤집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지금 과제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여기 이 재판이라든가 내란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멀리 떨어지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논평하면 할수록 좀 보다 더 친윤 어게인이 맞아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의힘한테는 내란이라는 단어가 금기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아니라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관 판사가 사실 선고문 읽을 때요. 12.3 내란 이제부터 이렇게 부르겠다. 아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 장면이 화제가 됐었는데 울컥했던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계엄이 몇 시간 만에 끝난 건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섰던 국민의 용기 덕분이다. 이 발언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울컥했어요. 요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바로 판사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좀 넘어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 우리 국민들에 대한 경의에 대한 표현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법부의 심장이 드디어 국민들의 용기와 함께 뛰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니었나. 특히 울컥한 모습들, 그러니까 계엄군 앞에 여기서 이제 국민의 용기가 사망자 없이 내란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제 이거는 그냥 경고성 계엄이다. 사망자 없었으니까 문제 없었던 거 아니냐에 대한 정면 반론인 거죠. 바로 사망자 없이 끝난 건 너희가 잘못 윤석열 측에서 잘한 게 아니라 그 계엄군 앞에 섰던 수많은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자 없이 이게 무사히 그냥 종결된 거다라고 말씀을 정면 반박을 하시고, 또 울컥한 것은 정말 그 어떤 정치적 연출로 해석하는 반대 진영도 있겠지만 이건 연출이 아니라 정말 헌법을 지키려 했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법부 판사의 뛰는 심장, 또 하나는 12.3 내란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조희대 재판관이 뭐 하나 제대로 된 입장 표명도 못하고 서부 지방법원 폭동에서도 뭐 하나 입장 표명 못했던 비겁한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으로서 전 투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의 이런 모습들이 비로소 국민들의 마음을 잘 다독이는 거다.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하상 변호사는 오히려 이진관 부장판사의 이런 소송 지휘에 대해서 미리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한 거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죄 심증을 드러냈다. 어느 장면에서 유죄 심증을 드러냈죠? 유죄 심증이 아니라 유죄 확신 아닐까요? 네. 이게 말장난해서 죄송한데. 네네. 아니 자꾸 국민의힘이나 재판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잘못은 잘못인데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란이 아니면 그럼 왜 탄핵이 됩니까?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을 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헌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을 해야지 논쟁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란은 아닌데 어쨌든 잘못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탄핵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보고 유죄 심증이라고 할 것 같으면 헌법재판관들도 다 유죄 심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는 게 논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예, 네. 예, 그렇군요. 월요일부터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사실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였는데 구속도 안 됐어요. 네. 지금 한덕수랑 비슷한 상황인데 한덕수보다 더 심했습니다. 계엄의 법적 요건을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문도 하고 뭐 나중에 참석자 서명 받자 국무위원들 뭐 이런 건의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분명히 한덕수만큼의 징역을 선고받을 사람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날 밤을 우리가 되돌려 보면 밤에 10시 39분이었죠. 그다음에 참석자의 서명을 받자 이게 단순한 참석 명단이 아니라 내란 가담 명부를 만들어 버린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 서명이 회의 참석이 아니라 내란 공범 리스트 자체가 이제 법정에 지금 소환되고 있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안을 법무부 장관이 먼저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대한민국의 이 보수층 아니면 윤석열 정부 측의 법 감각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박성재 재판은 어떠한 책임이라기보다 이 설계, 이 내란의 가담자 리스트를 만들고 그 설계를 했던 설계자 박성재에 대한 재판으로 이제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진관 판사님께서 저는 정말 바람직한 판결들을 내려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장관 사건 담당도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근데 박 전 장관이 그때 이제 이게 위법한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변론을 해서 지금 구속이 안 된 거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구속 여부는 수사의 방법론입니다.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특검 수사를 과정에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 났다고 하면 이제 어떤 국민들은 거 봐라 특검 수사 실패한 거다, 그리고 어떤 국민들은 또 이게 말이 되냐 사법부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수사의 방법론이에요. 네.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거나 도주에 우려가 있을 때 가둬놓고 하는 것 이거예요. 이거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유무죄가 맞습니다.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인 거예요. 이진관 판사가 마지막에 물어요. 한덕수 총리한테 반성하냐 이렇게 물어요. 안 한다고 하잖아요. 법정 구속 해버리잖아요. 넌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잘못했는데 반성도 안 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민들이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거나 이거 내란 청산에 대해서 열망이 있는 국민들이 특검이 영장 청구할 때마다 이 주요 종사자들, 주요 혐의자들이 기각될 때 되게 뭐 화를 내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수사의 방법론이지 끝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혐의는 너무 명백한 거고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유죄는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법정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한 번 본 게 있는데 과연 박성재 장관이 똑같은 저런 행동을 할까? 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하간 이분도 무죄는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재판이 26일에 있다고 하네요. 이 소식도 끝장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소통연구소 하헌기 소장님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